하자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 110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요. 2항까지만. 그 중에 이 2항은 암기하셔야 되는 조문이고요. 요것도 제 몇 조까지 외우셔야 돼요. 제 110조 제 2항이란 것까지 외우셔야 돼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오늘 제 107조랑 단서하고 제 110조 2항 그거 외우셔야 돼요. 내용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자,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계약 같은 거는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사적자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학원하고 계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사기당해서 계약하신 거 아니고요. 협박당해서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사적자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결정해서 계약하는 게 정상적인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사적자치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싸잡아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다. 자,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는 거 생각하세요. 갑이라는 자나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자신 소유 A 토지를 을에게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A 토지를 팔겠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하고 표시는 일단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앞에서 봤던 비진이나 허위 표시나 착오와는 달리 의사 표시는 일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면 사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면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까 착오하고 똑같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사기 당한 사람이나 협박당한 사람 입장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취소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이때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가? 아까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조문에서 중요 부분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110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별다른 요건이 없죠. 그냥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추가적으로 요건을 요구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 요건이 우리 양가로 2번에 보면 뭐 이단의 고의, 기망, 위법성, 인과관계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은 머리 지진다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위법성이라고. 자,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그리고 조문에서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그냥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표에 딱 나와 있는 게 그게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에요. 그 요건 중에서 핵심이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자, 이때 남을 속이거나 남을 협박하는 거 다 위법하죠. 보통 생각하기에 야, 사람 사기치면 돼, 안 돼? 안 돼. 협박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기를 쳤거나 강박, 협박을 했다 그러면 다 위법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기치거나 협박을 했다 해서 다 위법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죠. 제가 여러분을 사기칩니다. 뭐라고 사기치냐면 제가 하시라는 대로 따라만 오면 100% 붙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100% 붙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100%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그날 운빨에 따라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도. 예?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시험장에. 저도 옛날에 한번 당해봤어요. 0점 몇몇 점 차이로 떨어져 본 적 있어요. 1점 차이도 아니야. 0점 몇몇 점 차이로 떨어져요. 사법시험 2차에서. 짜증이 그냥. 한 과목을 꽈락을 줬어요. 40점이 꽈락이잖아요. 2차 과목에서 이렇게 채점을 주가지고. 한 과목을 39.5로 줬어요. 이게 뭐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짜증이 그냥 못 쓰지도 않았는데. 채점하는 교수들을 찾아가가지고 자폭을 하려고 했어요. 재미없나 보다. 하여튼 시험 운빨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대로 했을 때 100% 붙습니다. 사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대로 하면 100% 붙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손가락질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저 자식 사기쳤군. 나쁜 놈이군.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강박이란 건 강력한 협박인데 보통 죽여버릴라 뭐 이런 게 협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민법적으로 강박이란 건 상대방을 무섭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강박이에요. 상대방의 공포심이 생기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대로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것도 강박이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떨어진다는 말이 훨씬 무섭죠. 안 무서워요? 에이 떨어져도 돼. 이런 생각 없지요. 떨어진다는 말만 들어도 막 침땀이 나고 말이죠. 가위 눌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게 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기라 강박이 다 비난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비난받는다는 게 위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라 강박이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난받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위법성 이렇게 돼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위법성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홈쇼핑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후라이팬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렇게 되죠. 기존 자사 후라이팬, 신제품 비교하죠. 뭐 가지고? 계란 후라이 가지고. 기존 자사 제품은 눌러붙어요. 새 제품은 안 눌러붙어요. 그런데 이 기존 자사 제품은 작년에 새 제품이라고 선전했던 자사 제품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런 광고는 속이는 거예요. 소비자를.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사봤어요. 눌러붙어. 사자마자. 기름 안 치면 눌러붙어. 그러니까 저는 속았네? 이거 사기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이렇게 광고하는 게 위법하다면 나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면 나는 취소를 못해요. 또 빌라 같은 거 광고할 때 초역세권 역까지 도보로 3분 이거 믿고 계약했어. 가봤더니 뛰어서 30분 속았네. 이런 생각 하겠죠. 이게 위법하다면 나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위법하지 않다면 취소를 못하는 거야. 자, 이거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예요. 우리 대법원은. 상품을 광고할 때 다소 허위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노점상이 가격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시가 10,000원. 근데 50% 세일 5,000원. 내가 10,000원짜리 시가로 되어 있는 걸 50% 할인해서 5,0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시가로 확인했더니 5,000원짜리야.
그럼 이 팔아먹는 사람이 시가를 속인 거죠. 그죠? 이게 위법하다면 나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백화점. 똑같아, 가격표가. 나중에 할 때 이것도 시가가 5,000원이야. 노점상의 시가를 속였고 백화점의 시가를 속였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위에 거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위법하다면 나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위법하지 않다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밑에 거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위법하지 않고 이거는 위법해요. 똑같이 시가를 속였는데? 자, 우리 대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의 믿음의 정도예요. 믿냐 안 믿냐의 문제. 이렇게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거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이제 귀가 얇은 분들이에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거 왜 믿냐, 이거. 과장 광고인데.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노점상의 시가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백화점이 써놨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보통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믿었는데 속은 게 위법하단 말이죠. 그걸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신의칙. 믿을 신자를 써서. 그래서 신의칙에 비춰봤을 때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그 말은 믿음의 정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믿은 거를 속이면 위법하고 믿지 않는 거를 의심하는 걸 속였다면 그건 위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요, 우리 대법원이 시가를 속인 경우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밑에 거는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라는 말을 써요.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상품 광고 시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거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다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고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단 취소를 하려면 그 사기랑 강박이 위법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위법하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위법하지 않다. 기억하시면 됐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요건에서 위법성 기억하시면 세 번째가 110조 1항과 110조 2항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110조 1항과 110조 2항. 자, 110조 1항 한번 보세요.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1항과 2항이 전혀 다르죠. 자, 1항은 이런 거예요.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하고 계약했는데, 계약의 상대방 을이 사기친 거예요. 계약의 상대방 을이 사기친 게 110조 1항이에요. 이때 갑은 취소하면 돼요. 을이 와가지고 왜 취소했냐 따지면 갑은 한마디 하면 돼요. 네가 사기쳤잖냐 자식아.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오냐 말이야. 그럼 돼요. 그런데 요놈이 문제예요.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요. 을이 사기친 게 아니고 병이 갑을 사기쳤어요. 그래서 갑이 병의 사기를 위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럼 을이 와서 따질 거예요. 내가 사기쳤냐? 에? 안 따질까? 따지겠죠. 그러니까 따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병이 갑을 사기쳐서 갑이 자신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과 계약을 취소했을 때 우리 와서 따지겠죠. 내가 사기쳤냐 자식아. 왜 네 멋대로 취소하냐. 이때 갑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네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너 내가 사기당한 거 알았지 않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10조 1항은 갑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당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110조 2항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110조 2항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걸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7페이지 맨 위에 조문 110조 1항과 2항 확인해 주세요. 됐죠?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세 번째 칸 위법성이 있을 것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의칙에 따라서 사안별로 따져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안별로. 아까 이거 노점상이 시가석인 거하고 백화점의 시가석인 거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위법하고 하나는 위법하지 않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강박됐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니은과 요 정도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를 다 본 거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3개와 일치하지만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하나. 그죠? 이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행위 107조 원칙 유효 예외 무효 108조 무효 109조 110조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딱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의사표시록 발생 시기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요.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범죄력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 그럼 효력이 생기죠. 그죠?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1월 10일 날. 근데 계약하는 날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계약 당시에는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갑이 15일쯤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갑이. 그래서 안 되겠다. 갑은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때 취소할 때 취소를 하는 방법. 을을 만나갖고 멱살 잡고 취소한다고 말하면 되죠. 만나기 싫으면 전화하면 되고요. 문자로 취소해도 돼요. 카톡으로 취소해도 돼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하는 방법, 취소의 방법은 다양해요. 말로 해도 되고 문자해도 되고.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뭘로? 내용증명. 자, 갑이 15일 날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을에게 내용증명을 하나 작성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우체국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민기적거리다가 우체국을 지나갈 때, 옆을 지나갈 때 17일 날 발송을 했어요. 을에게. 이게 19일 날 을에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을은 이 갑이 보낸 우편물을 책상에 던져놨다가 22일쯤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을은 22일 날 알게 됐어요. 이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취소를 한 경우 갑이 취소했죠. 그 취소 효력이 15일 날 발생하냐, 17일 날 발생하냐, 19일 날 발생하냐, 22일 날 발생하냐,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쵸? 오리민법은 (111조 1항에서) 오른쪽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죠. 그쵸? 이거예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
자신이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걸 표백이라고 부르고요. 발송하는 걸 발신이라고 부르고요. 도착한 걸 도달이라고 하고요. 알게 되는 것은요, 한자를 써요. 끝낼 요자, 알지자를 써요. 요지. 그래서 의사표시를 표백한 때 이렇게 생기냐, 발신한 때 이렇게 생기냐,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기냐,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기냐, 네 단계 중에서 언제 이렇게 생긴다? 도달한 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19일 날 도달했으니 상대방 을이 계약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설령 모르고 있어도 계약은 이미 취소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언제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한 때. 111조 1항입니다. 조문 기억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11조 2항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고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자, 111조 2항은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언제 발송했어요? 17일 날. 예? 그런데 갑이 공교롭게도 18일 날 사망을 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그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 갑이 보낸 내용증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어떻게 될까요? 도달하겠죠. 그럼 효력이 생기겠죠. 그게 111조 2항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의자가,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뻑하면 뭐라고 나오냐?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맨날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111조 2항. 그래서 의사표시력 발생과 관련해서 요 조문 2개, 요걸 오늘 기억해 줍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법률행위라는 놈, 계약이라는 놈, 이 유효하기 위한 일반적 효력 요건을 본 거예요. 그 중에 목적 요건에서 두세 문제, 의사표시에서 두세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온 거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됐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이제? 특별 효력 요건 봐야죠. 모든 범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위에 하면 필요한 요건. 예를 들어서 보통 땅 같은 걸 사고 팔 때 관할관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땅 사고 팔아본 적이 없죠, 그렇죠? 허가 안 받아요. 네? 보통 매매계약은요, 허가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을 할 때 뭔가를 매매할 때 허가 받으라 그러면요,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사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매매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차 과목 중개사법에 가면 중개사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공부를 합니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가면 부동산 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요. 그 부동산 허가 제도의 10조 6항을 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했을 때는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안 받으면 뭐다? 무효다. 그러면 그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만 필요한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 이 특별 효력 요건이 우리 시험에 3개가 나와요. 총칙에서. 그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 봤으니까 이제 뭘 보는 거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대리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싹 지우고
머리가 점점 아파져요. 머리가 점점 아파져요. 자, 대리. 갑이 땅이 하나 있는데 팔아야 돼, 이거를. 돈이 필요해요. 보통 직접 매매 계약을 한다 그랬죠? 직접 매수자를 물색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그런데 갑이 시간이 없어서 친구 을한테 부탁을 해요. 좋은 가격을 받아가지고 좀 팔아달라. 이렇게.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해요. 만약에 갑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직접 병하고 계약을 할 때는 요것만 갖추면 돼요. 그쵸? 당사자는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그럼 유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벌써 보세요. 당사자는 갑하고 병인데요. 그쵸?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에요. 근데 실제로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을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의 능력이. 다시 한번요. 갑병이 직접 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가 갑병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부탁해서 을병이 계약했을 때 을병이 당사자가 아니고요. 갑병이 당사자고요. 을은 당사자의 대리인이에요. 내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계약을 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죠.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요게 갑에게 유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제도를 보는 겁니다.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을 해주는 형태. 그게 대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걸 특별 요건으로 보는 거예요. 대리에서. 자, 일단 이 대리는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대리의 기초. 대리 일반론이라고 해서 대리제도가 뭐냐, 왜 필요하냐, 대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대리하고 비슷하지만 구별을 좀 해야 되는 놈이 있다. 그게 뭐가 있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시험 때문에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갑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이 대신 계약을 해주는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 계약이 갑에게 유효가 되느냐. 그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이 계약이 여기 보세요. 이 계약이 일반적인 요건 당사자 능력,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일치 및 하자가 없는 거 플러스 이거에다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플러스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을이 병과 대리행위라고 갑을 위한 계약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요게 특별 효력 요건에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또 나와요. 대리 삼명 아주 중요하죠. 왜?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을이 한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일반적 효력 요건 외에 이 두 가지가 더 요건을 갖춰야 되는 두 가지. 이게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수한 대리가, 특별 중에서 또 특수한 대리가 두 개가 나와요. 복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여기서도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듣다 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시험장 가서 답은 딱 보이게끔 출제가 돼요. 많이 하신 분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합격합니다. 두세 문제 맞춰요. 대리의 기초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대리의 기초에서는 오늘 입문과정에서는 대리제도의 뜻하고요. 대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구별을 안 했어. 근데 앞으로는 구별해야 될 놈이 하나 있어. 요거 구별할 거야. 오늘 기초에서는 대리제도의 뜻하고 구별해야 될 놈을 하나 구별할 겁니다. 자, 먼저 대리제도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별 같이 한꺼번에. 갑이 점심을 먹으러 중식당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보고 고민합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먹어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사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짜장면이 나오겠죠? 갑이 먹겠지요? 그 짜장면을 먹을 권리가 갑에게 있어요. 갑은 돈 내겠지요? 의무가 갑에게 있어요. 권리와 의무, 그 효과예요. 이렇게 직접 하는 게 보통이죠. 직접 하는 게. 그런데 갑이 친구 을하고 같이 중식당을 들어가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물어봅니다. 뭐 먹을 거니? 물어봤어요. 갑은 세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하고 두 가지. 갑이 이렇게 말해요. 나 짜장면 먹을 거야. 그랬어요. 그럼 갑이 결정했지요? 결정했지요? 주문은 누가 해줘요? 을이 해주겠죠? 표시는 을이 해요. 갑이 먹고 갑이 돈 내면 되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갑이 대답합니다. 을이 뭐 먹을래? 갑이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에? 그러면 중국집에 아무거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신 분도 간혹 있어요. 중국집은 아니고 술집 갔더니 안주 중에 아무거나가 있더란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갑이 아무거나 그러면 을이 결정을 해요. 주문도 을이 해요. 갑이 먹고 갑이 돈을 내겠죠. 그렇죠? 자, 직접 자신이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 두 개. 예? 아이,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 다른 부분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달라요? 이게 다르죠. 이게 다르잖아.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다르죠. 이게 달라요. 이때 오른쪽이 대리고요. 왼쪽이 사자라고 심부름꾼을 말해요. 무슨 자? 사자. 사자.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승사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강의했더니 중간에 신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승사자가 옥황상자의 사자입니까? 대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승사자가 사자입니까? 대리인입니까? 옥황상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또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옥황상제가 아니고요.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지적질 일단 하나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염라대왕이라고 붙여줘. 그랬더니 두 분이 오셨는데 염라대왕이지. 두 번째, 누가 죽을지 말지를 염라대왕이 결정합니까? 저승사자가 결정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염라대왕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저승사자는 대리가 아니라 뭐다? 사자다 맞죠. 그랬더니 그리고 두 분이 가셨어. 물어보신 분들도 이상한 거고 그걸 진지하게 대답한 저도 이상한 거고. 사자와 대리는 뭐가 다르다? 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는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자. 자,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걸 뭐라 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하는 자와 그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달라지는 분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대리가 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만 대신해주는 결정은 갑이 하고 표시만 대신해주는 뭐하고 구별하자? 사자하고 구별하자. 여러분들 집에서 가끔 뭐 이렇게 된장찌개 끓이는데 냉장고에 두부가 없어요. 그러면 소파에서 리모컨하고 뒹굴거리고 있는 남편한테 심부름 시키죠. 두부 사오라고. 그죠? 이때 여러분이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그러면 남편은 사자가 되는 거고요. 아무거나 사와라 이 인간아 그러면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리 잠깐 보세요. 대리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죠. 사자는 누가 해요? 갑이 해요. 그럼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의사능력 한번 생각해봐요. 판단력. 대리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쵸? 그렇잖아요. 사자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자는 판단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자는 만취 있어도 돼요. 그쵸? 하지만 대리는 만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리모컨 갖고 뒹굴거리고 있는 남편이 만취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사오라고 부탁하면 안 돼요. 콕 찍어줘야 돼요. 만취한 남편은 판단력이 없단 말이죠. 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취한 남편분한테 뭐 사오라고 시킬 때는 품목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심부름을 시켜야지. 네가 알아서 사오라 그러면 안 돼요. 무효가 돼요. 그거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만 또 생각나. 만취한 남편한테는 찍어갖고 시켜라. 뭐 이거만 그러지 마.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자와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달라지는 제도의 따라서 표시만 대신해주는 사자하고 구별하자. 됐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140페이지 대리의 뜻이 있고요. 종류는 나중에 봅니다. 대리의 뜻이 있고 사자하고 지금 개념상 구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대리의 기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 갑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을이 대신해줬다. 그때 을이 대신한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일반적인 효력 요건 외에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게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첫째,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리로 가봅니다. 갑이 화장실 갔다 올게, 뭐 먹을 거냐? 아까 둘 중에 하나 그랬어요. 나 짜장 아니면 아무거나.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거만 주문해. 내 건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주문할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자기 것만 주문해야지 갑이 먹을 거 주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갑은 을에게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을은 갑을 대신해서 주문할 권한이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을에게는 갑을 대신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권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갑에게 효력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갑이 내 거는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주문할 테니까 너는 네 거만 주문해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식당 들어가서 자기 거만 주문해야 되죠. 네?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짜장면에 한 그릇이 딱 놓여있어. 그래서 갑이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을이 네 거 주문해놨대. 그럼 갑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너한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네 멋대로 주문하냐고. 그죠? 갑은 이 짜장면을 먹을 권리도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쵸? 왜? 을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을의 갑을 위한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을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이때 이 대리권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오늘 3가지를 좀 생각해봐요. 첫째가 대리권의 뜻. 뜻은 어렵지 않아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 자신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갑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 이걸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권자가 들어가는 게 법에 3가지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이게 3가지가 좀 달라요. 다른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구별 못해요.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권리와 권한은 구별합니다. 권리와 권한. 아주 쉬워요.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권리예요. 내 권리. 그렇죠? 남의 권리는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권리만. 나를 위한 거야, 나. 이 권리예요. 내 소유권. 네? 돈 주고 샀어. 내 소유권. 이게 권리야. 반면에 권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권한이에요. 뭘 위한 게 권한이라고요? 다른 사람. 우리 주식회사 법인 같은 경우 대표 있죠. 그렇죠? 이 대표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런 게 권한이에요. 그럼 대리권은요. 대리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권한이에요. 권한.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도 없어요. 뭐도 없다고요? 의무도 없어요. 자, 의무가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시. 갑이 화장실 갔다 올게. 뭐 먹을래? 아무거나. 갑이 부탁했죠? 했죠? 했잖아.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을이 혼자 짬뽕을 처먹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물어봤어요. 내 거는? 그랬더니 주문 안 했는데? 갑이 내가 부탁했잖아. 을이 내가 네 꼬붕이요? 네가 부탁하면 난 무조건 해줘야 돼? 나는 그런 의무 없어. 갑이 책임져. 뭔 책임 의무도 없는데. 대리권의 특징이에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게 대리권의 특징이에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다 해서 을이 해줘야 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은요, 그냥 다른 사람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자격. 그런 걸 권한이라 합니다. 권한. 대리권이 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좀 해두셔야 돼요. 의무 없어요. 두 번째,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첫째, 법정대리라고 법률에 의해서 생겨요. 법률. 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이라는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친권이라는 대리권은 미성년자가 준 게 아니에요. 법이 준 거예요. 법. 이런 걸 법정대리라 합니다. 법정대리. 반면에 임의대리라고 본인이 대리권을 줘요. 본인이 부탁을 해요. 뭐뭘 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부탁을 함으로써 대리권이 생겼어. 이걸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이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땅을 팔아달라. 아무거나 주문해달라. 부탁하는 걸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 자, 이 수권행위에서 2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더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 하나 어려우니까 2가지만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거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라 그랬죠? 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수권행위죠. 예?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게 뭐다? 수권행위. 근데 을이 어떡하냐? 나 바쁜데. 너 거절했어요. 을이. 자, 을이 거절했어요. 1번. 거절해도 을에겐 대리권이 생긴다. 2번. 을이 거절하면 을에겐 대리권이 생기지 않는다. 자, 1번 다시. 을이 거절해도 대리권 생긴다. 2번. 을이 거절하면 을에겐 대리권이 생기지 않는다. 자, 1번. 안 할래. 안 해. 자, 갑이 부탁했는데 을이 바쁘다고 거절했어요. 을에게 대리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생긴다. 갑이 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다. 뭐라고요? 일방적인 행위. 자, 일방적인 행위를 지난주에 뭐라 했죠? 단독행위.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이 아니에요. 갑이 일방적인 거예요. 갑이 을에게 부탁만 하면요. 을이 거절하더라도 을에게 대리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좀 황당하죠. 부탁만 하면 대리권이 생기니까 내가 싫다 그래도 나 바빠서 싫어 그랬는데도 대리권이 생겨. 좀 황당하죠. 안 황당해요. 바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부탁을 함으로써 을이 설령 거절했는데도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요만큼의 불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일방적이라는 거.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방법, 수권행위의 방식. 만나가지고 팔아줘. 말로 부탁할 수 있죠. 네? 문자로 부탁할 수 있겠죠. 카톡으로 할 수도 있죠. 메일을 보낼 수도 있죠. 갑이 을에게 뭐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 다양하죠. 요 방식으로 하라고 정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안 해놨어요. 이런 걸 분류식 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행위? 분류식 행위. 그래서 부탁을 할 때 말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부탁해도 되고 서면을 보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문제는 보통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위임장 같은 거 써주죠. 그런데 아무거나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위임장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줬다. 이게 수권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만약에 수권행위를 위임장을 주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반드시 뭘로 부탁해야 돼요? 위임장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주는 것, 등기 서류를 건네주는 것, 도장을 주는 것, 이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닐 거예요. 수권행위는 뭐다? 부탁하는 거. 이게 수권행위. 그러니까 뭐뭐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임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반대로 위임장을 줬다 해서 100% 뭔가를 부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을에게 위임장 줬으니까 너는 100% 뭔가를 부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임장을 주는 것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민법이 이렇게 분류식으로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권에 가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좀 생각을 해줘요. 단독행위고 분류식이고. 그래서 141페이지에 보면 대리권의 뜻과 발생 원인이 있고요. 그렇죠? 그 발생 원인 중에서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수권에 와서 이 두 가지. 단독행위고 분류식 행위고.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됐죠?
대립공간에서 지금 의하고 발생 원인까지 봤습니다. 이제 4개 남았는데 또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